되는데 보통 여기를 산록이라고 그러고 산기슭이라고 그러고 산목, 산정 그러는데 산정은 너무 건조해서 어렵고 산록, 산록은 너무 잡초들이 많아서 경쟁에 무려. 그러니까 되게 산이 많이 나오는 것이 산복 부분에 되게 북향 부분에서 약간 계곡에 인접해 있는 곳에 우리가 그 시골에서 걸음다닐 때 쓰는 삼태기처럼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곳에 수분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되게 나옵니다. 그 현장을 가서 근데 거기에 산 위에 서 있는 나무들이 되게 키가 한 15m, 580m 높이에 거의 얼지만 않으면은 일정량의 물이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인데 원래 보통 남쪽에 산이 잘 없다고 돼 있는데 여기 물 흐르는 인접한 이 나무 밑에 그 산이 발견이 됐어요. 남쪽에 산이 어떻게 발견이 되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10만이 분도 계셨고 그다음 뭐 하여튼 여러 식물 학자들이 모여서 얘기가 식물이라고 특히나 인삼류 자체가 특히나 산양삼 자체가 여름에 더위에 못 견뎌요. 여름에 더위에. 근데 여기 해발이 500, 80면 상당히 높은 데다가 또 물이 여름에라도 계속 흘러주기 때문에 더위의 온도 높아져 있는 온도를 아래로 끌고 내요. 그래서 여기 남쪽에서도 삼이 나왔다고 온나무, 신갈보, 피나무 이런 것들이 자라는 곳인데 여기도 역시 그 북향의 계곡 인접해 있는 곳에 삼태기처럼 움푹 들어가 있는 곳 이런 곳에서 나왔다 이렇게 60m에 물이 여기는 거의 1년 내내 거의 얼지 않으니까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북동향에 그 졸참 신갈이 있는 곳에서 산이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됐다. 그렇지 지표면에 나와서 아래쪽에 자라고 있는 식물체의 광합성을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사슬의 나무는 거의 그 줄기 색깔이 자작나무처럼 보인다면은 약간 검은색이 좀 회색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저도 깜짝 놀란 게 백두산을 가보면요. 이 나무는 지금 지리산 자락에서부터 자체도 굉장히 신갈나무는 큽니다. 그리고 잎 자루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잘 흔들려주지가 않아요. 그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전라남도 쪽 가면은 아래쪽에 바로 마을 인접한 데 가면 상수리, 굴참 그 위에가 졸참괄참이고 그거 한참 올라가야 신갈이 나오는데 여기 충북, 경북 그다음에 여기 강원도 가면은 이 신갈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이 대부분이에요. 되게 제가 이제 아까 얘기대로 임업 지었는데 20년, 30년 된 숲에서는 낙엽송 밭에서도 재배를 할 만합니다. 근데 참나무하고 좀 다른 것이 이 이파리는 봄 되면 노랗게 나왔다가 가을 되면은 완전히 노란색으로 단풍이 들어서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상당한 두께가 됩니다. 뭐 썩는 밑에서 9년, 90년에 산림청의 그 선배 한 분이 최 박사 산딸나무 밑에 열심히 가라. 산딸나무 밑에 가면 산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저 빨간 열매가 익을 때쯤에 인삼 열매도 익는 데인데 그러면 인삼 열매를 따먹은 새가 한 해 산딸나무 열매를 먹으러 오지 않겠냐. 먹다가 거기에 변 보지 마. 보통 인삼 같은 경우가 내한 겨울에 마이너스 20도까지 견뎌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중국의 러시아 국경 면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마이너스 20도 나오는. 하얼빈도 되게 한 20도 되거든요. 마이너스.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적합한 온도가 25도 정도예요. 25도 이하. 너무 온도 30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일주일 35도면 하루 만에 잎이 누렇게 변해가지고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마디마다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30% 그러는데 한 20% 정도, 30% 정도. 근데 이제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은 온도를 좀 달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침 햇빛이 비치는 곳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너무 해빙이 될 때까지 안 녹는 곳 그런 데 같으면은 보통 토양 자체에 어느 정도 수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런 정도면은 재배지로서 적합하다. 수분이 너무 많으면은 또 어떤 거 수분이 적음 이게 다 문제예요. 수분이 너무 부족하면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이유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향이 북향이고 동북향이고 동양까지도 재배가 가능하더라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여름철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 해가 비침으로 인해서 상층부에 서 있는 나무들 수분을 다 뺏어갑니다. 그러면은 토양 속에 있는 뿌리에서는 그 수분을 보충 맞춰주기 위해서 계속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경쟁하는 그 밑에 서 있는 약초들은 여기서는 살아남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하거든요. 그래서 됐다라고는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뭐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고, 혼혈임,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낙엽, 하엽수고 소나무고 그 산에 노란 갈색 반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나가게 되면 그게 점점 그 산 뿌리에 확대가 돼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그 썩어서 죽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층목의 그 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무 키가 작으면은 하층에 있는 이파리 가지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m 이상은 돼야 한 18m 아래쪽에 있는 여기 이제 낙엽송 밭이고, 여기도 이제 그 낙엽송의 밭인데, 이거 부분적으로 잘 되는 데 있는데 거의 그 우리 여기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보는 숲하고는 좀 다르게. 저가 이제 상수리나무 빛인데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창이 지자체 단위로 산양삼 생산량도 제일 많고 현금으로도 제일 많이 거래가 됩니다. 거창이.